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행복한 인생 코너로 열심히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단순하고 무성의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밥을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분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은 인생을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하나 해서 또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낭비가 되는 겁니다. 낭비. 오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한국의 경제적 여건이 아주 악화돼서 이 젊은 분들과 노인분들의 생활이 아주 극심히 이게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분들 문제도 심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직업이 없고, 그리고 이제 천대를 받고, 이 늙은 몸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막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막노동 현장에 가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면서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희망을. 지금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현명한 지혜를 내셔야 됩니다. 현명한 지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가난한 분들은 기술을 배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배우는 기술들이 무슨 타짜, 소매 쓰리 기술, 쓰리꾼들 이런 범죄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라 늘상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데 소요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기술 배우는 데가 참 많고 또 그런 기술을 배워서 돈을 좀 모아서 결혼을 꼭 하십시오. 결혼 정년기에. 결혼 정년기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십시오. 또 같이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본금을 축적하면은 해외로 나가십시오.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아봐야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 멍에를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한국서 무슨
불교 종단의 무슨 뭐 거두가, 또 천주교 종단의 거두가, 기독교 종단의 거두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학계, 문학계,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가난한 생각하겠습니까? 그저 다 자기 잘 살려고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술을 배우십시오. 자신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밤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기술도 똑같은 겁니다. 우선 책을 사서, 기술이라는 건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 가령 자동차 정비를 보면은 3급, 2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술이든지 배우면은 기초부터 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십시오. 어차피 자신이 노력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겠습니까? 누가 돌봐주질 않아서 가난한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외롭고 고독하다 그래서 나가서 힘들게 노가다 해가지고 몇 푼 모아놓으면은 그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서 피 같은 돈을 또 홀라당 다 술집이나 저품질 여자들한테 다 쓰고 또 빈털터리가 돼서 또 그 생활을 반복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다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그 배우자가 비로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여자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같은 사람끼리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몇십 년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남들처럼 집도 생기고 아들, 딸도 생기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거. 지금 한국에 뭐 누구를 원망한다고 되겠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됩니다. 가난한 내가 뭐 국내 정치가 어떻니, 누가 어떻니 저땠니,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술 한 자라도 더 배우고 기술책 한 페이지라도 더 넘기십시오. 제 이야기는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경험에서. 저도 이 체육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야말로 맨손으로 세상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많은 기술을 배웠지만 그 기술을 습득하는 그 타이밍과 돈을 버는 타이밍이 잘 맞질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소원한 것을 이루었고 나름대로 안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개척을 하고 또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또 반복적으로 숙달을 시키고 하면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리고 이제 운이 왔을 때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기술을 배워서 그 분야에서 장인이 돼야 됩니다. 장인. 지금 예를 들면은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갈등을 느끼고 다닙니다.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삼성의 사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자영업을 탄탄하게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실 자영업을 탄탄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나 내 사업을 내 스스로가 좌지우지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큰 돈은 못 벌지언정 알찬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찬바람을 쐬지 않고 비를 맞지 않고 밥을 굶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길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난한 분들은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일단 미래를 봐서 자기 취향이나 자기 능력에 맞는 기술을 선택해서 독학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숙달되면 학원을 꼭 다니십시오. 돈도 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분야로 취직을 하십시오. 조금 덜 받더라도 취직을 하십시오. 경력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독학으로 기본적인 영어 회화 정도는 배우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영어 꼭 하십시오. 어느 나라로 가서 살든 영어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소통이 됩니다. 나는 뭐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그럼 죽어야죠. 머리가 나빠도 무조건 하십시오. 무슨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자격시험을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통을 위한 영어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 됩니다. 요새 뭐 휴대폰 좋은 거 많겠다. 이어폰 귀에 꽂고 듣기만 해도 됩니다. 꼭 영어를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를 넘기지 마시고 꼭 결혼하십시오. 그것도 국제 결혼을 꼭 하십시오. 어차피 한국 여자들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 여자와 억지로 결혼해가지고 물론 그 남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여자와 처가집 식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대를 받거나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결혼 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것도. 차라리 해외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여자와 결혼하십시오. 그것도 이 창녀나 술집 여자 이런 여자를 절대 선택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여자를 꼭 가난해도 그런 여자를 택하십시오.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 부모님이 계신 그런 여자와 꼭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를 꼭 한국에 데려다가 몇 년을 같이 사십시오. 그리고 돈은 같이 모으세요. 아무리 한국이 경제가 어렵고 또 내가 가난하다고 해도 이렇게 몇 년만 하면은 몇 천만 원은 모읍니다. 몇 천만 원은. 물론 악착을 떨어가지고 더 모아서 뭐 1억 가까이 모은다고 하면은 내가 기술이 있으면 필리핀을 가정해 봅시다. 1억만 가지고 내 아내가 정상적인 여자고 처갓집이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한국에서 10억 가지고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적당한 지역에서 1,000만 원이면 웬만한 집 삽니다. 좋은 집. 시골 가면은 뭐 100평이 넘는 집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 돈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면 또 그런 가족이 아니면 다 빨리게 되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저 얼굴만 보고 술집 여자들하고 살지 마십시오. 지금 필리핀에 와서 혼자 결혼하고 뭐 사업을 합네 어쩌네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너무나 뭐 못생기고 짜리몽땅 이런 여자 강제로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취향에서 5, 60%만 외모를 보십시오. 5, 60%만. 그래도 이 남자하고 다 어울립니다. 그리고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남들이 봤을 때 어울리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혼자서 미련 떨어가지고 짓불도 없고 키도 조그마고 생긴 거는 그 방자같이 생긴 남자가 무슨 미스 월드를 찾고 그런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아주 곤고한 생활만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대로 기술을 배워야 되고 결혼 정년기를 넘기지 말아야 되고 또 부인과 맞벌이를 하세요. 꼭. 그래서 돈을 모으십시오. 악착같이 모으면은 그래도 상당한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기술 분야, 그쪽 분야에서 이 무역 쪽으로 딱 무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단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와 물자 교환이 됩니다. 당연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돈이 오고 물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만 잘 이용해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법니다. 신용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도 그런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없어도 장사합니다. 왜? 필리핀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국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눈탱이 부딪힙니다. 꼭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가면 눈탱이 맞는다. 필리핀 놈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 가서 물건 살려면은 바가지 무지 쉬웁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한국에 물건 줬다고 갔는데 한식 한 상에 100만 원씩 받아먹다 걸렸습니다. 응? 그런 식으로 한국도 외국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바가지 씌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 물건을 사다 팔아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용이 있는 사람을 자기가 잘한다면은 돈 다 대줍니다. 사업자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워낙 성실하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이 잔머리를 일고 잔깨나 쓰고 있는 척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난한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고 그런 분들 다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년까지 잘 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말대로 반드시 꼭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결혼 정년기를 넘기지 마시고 결혼하십시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카페 활동만 잘해도 300만 원이면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까지 다 해가지고.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무조건 결혼하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드리고 얌체처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80%에 속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어떤 결혼을 하더라도 기본은. 그렇게 해서 꼭 결혼을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셔서 해외로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러게 되면은 자신의 신분과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년과 노년이 아닌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젊은 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욱해가지고 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을 때
마이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들립니다.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까?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이렇듯이 지금 가난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밤새서 막 공부한 겁니다.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 텔레비 보고 술 먹고 누워서 신세한탄하고 그럴 시간에 책 한 자 더 보고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십시오. 그게 다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종이가 한 장 한 장 쌓여서 모양이 되듯이 나의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결국은 내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내 자식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은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 그러니까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딱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 결혼 정년기를 절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좋은 가정 출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출신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한국서 몇 년 동안 맞벌이를 하십시오.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동안 사업 구상을 같이 하십시오. 여사의 나라에서. 그리고 나오셔서 성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내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